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세 관련돼서 요즘 막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번 세금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세금 얘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죽음하고 세금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건 죽음과 세금이에요. 옛날에 기록들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기원전 110년 전 한나라 한무제가 낙양 상인 집안 출신의 상홍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가 재정을 맡겨요.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상홍양이 상인 출신이니까 세금을 딴 데 매기자.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염철전매예요. 소금과 철에 세금을 매기는 것, 염철전매인데 중국 역사는 이때부터 계속 소금과 철에 세금을 매겼어요. 나중에 제가 또 한편 중국의 역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금과 철에 얽힌 세금 때문에 반란이 항상 일어나요. 황소의 난도 그렇고 홍건적의 난도 그렇고 이 대부분 사실은 소금과 철을 밀수하던 업자들이 주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돈도 또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삼민전이라고 해서 이제 재산세를 걷었어요. 일종의 부유세인데요. 동부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니까 이 돈 많은 상인, 수공업자,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자발적 신고를 받아서 이민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인데요. 이걸 이제 물리게 되고 이민당 뭐 10%, 소상공인한테는 뭐 5%. 정확한 그 추정치는 있지만 세금을 많이 물렸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위해서 세파라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만약에 숨겼다 그러면 1년간 변방에 귀향을 보내거나 민전은 모두 몰수하는 이런 거를 이제 엄포를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다 뺏기고 이제 견두리로 이제 유배를 가는 거니까 바로바로 쓰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나쁜 얘기라고 이 사마천 사기는 이제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저축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낭비하면 안 되니까. 지금에서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돈을 축적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원전 99년에 그 한무제 때입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에 사로잡혀요. 전쟁에서 크게 진 거죠. 그래서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한번 정벌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금을 또 걷게 되는데 소금과 철에 이어서 술도 독점을 한 거예요. 이때 일어서는 유학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필품에 가지고 백성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한 건데 왜냐면 이들이 볼 때도 소금과 철까지는 괜찮지만 이 술까지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한테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술을 독점해서 혹은 세금을 물려서 아니면 금주법을 발효해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술은 좀 쉽지 않습니다. 술은 이 담배까지는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근데 여하튼 이렇게 막 세금을 걷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상홍양이 한무제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실각해가지고 모반죄로 이제 멸족을 당해요. 아마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한 가진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한나라의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가진 사람들한테 원한을 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진 자들, 지식인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 이제 로마 시대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양치기는 양의 털을 깎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옛날에 김동연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양의 털을 뽑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세금을 낼 사람들이 파산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집트 같은 데서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물렸어요. 기름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한 건 물론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파라오였거든요. 자신이 독점하는 것에다 세금을 물리는 거죠. 사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베시파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본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오줌세를 매긴 거예요. 이 베시파시우스 황제가. 그래서 아들이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오줌은 옷감 처리를 하거나 표백을 하거나 아니면 가죽 무드질을 하거나 이빨 위생에 관련된 약에 쓰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폐기물로서의 오줌이 아니고 약재로 쓰였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세금을 물렸고, 거기서 많은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로마 부흥을 다시 일으켰고요. 그 다음 황제였던 카라칼라 황제, 우리가 네로 황제를 폭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못지않은 이 폭군이 카라칼라라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안토니누스 칙령이라는 걸 212년에 발표를 해요. 칙령은 뭐냐면 제국에 있는 모든 주민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로마나 이탈리아 반도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시민권을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리고 그 상속세, 특히 로마 시민들한테는 상속세가 좀 굉장히 과했는데요. 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 2,500만 명을 늘려낸 겁니다. 그 덕분에 로마는 한 100년을 더 지탱했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재정이 이제 다시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큰 세금 중에 하나가 소금세예요. 역시 이제 소금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금세를 물렸는데요. 이게 소금세가 나중에 프랑스 뭐 이런 때까지 소금세를 계속 이어지면서 그 진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밀수가 성행을 했고, 이 소금세를 갑자기 이제 그 올렸더니 루이 15세가 올렸더니 그 여러 가지 불만이 폭증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비누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1835년에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 비누세는 그 지금까지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소비세 일종이었겠지만 당시에 비누를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상류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누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1세가 영국에서 군역세를 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은 세금을 내라 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기사들이 냈죠. 그러다가 존 왕 때 이르러서는 이걸 3배로 인상을 했더니 이제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을 제명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가 1215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세금 거둘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일단 귀족들이었겠죠. 이게 점점점 커져가면서 나중에 평민까지 가게 되면서 영국 의회 정치의 시작이 바로 이 세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설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세금 중에 하나는 턱수염세라는 게 있었어요. 헨리 8세 유명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8번이나 결혼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했던 사람인데, 턱수염세를 걷어서 했고, 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2주 동안 깎지 않으면 걷고, 러시아의 표트르 1세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게 우리가 후진적인 징표다 그래가지고 수염세를 걷어서 하기도 했어요. 성직자만 면세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성직자만 수염을 길렀다 하는 게 있고요. 뭐 그 외에도 굴뚝세도 있었고 창문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문이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세를 걷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문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공중위생이 악화돼가지고 많은 전염병이 돌게 되는 그런 이제 또 역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은데요. 뭐 벽돌세도 있고 향수를 뿌린 가발에다가 부과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목적세는 대부분 부유층한테 걷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게 특별세인데요. 특별세 걷기는 쉬워요. 걷기는 쉬운데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매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별소비세라고 해서 사치품 이런 데다 세금을 매겼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특별소비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목적세보다는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통세에 세금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편하려고 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생필품에 걷는 것은 그게 되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증세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로 모두에게 걷는 세금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잖아요. 그런데 그 OECD 평균이 16%고 뭐 20% 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금을 어디다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